아침마다 계획은 완벽하게 세우는데 자기 전에 보면 끝낸 건 하나도 없고 자괴감만 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은 계획대로 하루를 사시나요? 아니면은 할 일에 치여서 질질 끌려다니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후자일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면 결국에는 계획 자체를 안 세우게 되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시간관리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일론 머스크의 시간관리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와, 진짜 엄청난 시간관리법을 쓰더라고요. 타임박싱이라는 기법인데, 그래서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쓰는 그 시간관리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일론 머스크의 그 미친 스케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당 80시간에서 100시간 넘게 일하면서 일반적인 직장인들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낸다고 해요.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까지 그 수많은 거대 기업들을 동시에 경영하잖아요. 인간의 몸은 하나인데 대체 어떻게 그 많은 양의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걸까요? 그 비밀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자면,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하루를 5분 단위로 쪼개서 계획한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일정이 사전에 완벽하게 기획되어 있습니다. 시간 기획, 이 강력한 시간 관리 기술의 명칭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타임박싱입니다. 오늘은 이 타임박싱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걸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기법에 어떤 혁신적인 강점이 있는지, 한계는 무엇인지 전부 다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한 해결책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타임박싱이 뭘까요? 쉽게 말해서 각각의 할 일에 대해서 고정된 시간 상자를 부여하고 그 시간 블록을 내 스케줄에 통째로 끼워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세우는 그 투두 리스트랑은 완전히 달라요. 일반적인 투두 리스트는요, 오늘 해야 될 그 일정들을 리스트로만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근데 타임박싱은 여기에 시간의 방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는 주간 보고서 작성, 10시부터 10시 반까지는 이메일을 회신하던가 피드백을 쓰던가, 이렇게 딱 고정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업무를 끝낼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미리 예측하고 그 시간만큼만 나에게 제한을 두는 것이 핵심이에요. 타임박싱에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 타임박스, 그리고 하드 타임박스입니다. 소프트 타임박스는 정해진 시간이 끝났을 때 하던 일을 자연스럽게 결론 짓고 부드럽게 마무리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시간 마감이 조금 유연해요. 근데 반면에 하드 타임박스는 정해진 시간이 끝나는 그 즉시 하던 일을 그냥 칼같이 멈춰버리는 방식입니다. 설령 내가 글을 쓰는 도중이었더라도 그 문장 중간에서 펜을 내려놓고 다음 스케줄로 바로 넘어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방식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이 더 좋을까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해야 되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하드 타임박스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야지만 미루는 습관을 완벽하게 끊어낼 수 있거든요.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이나 대학생 때 과제 제출 기한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2주의 시간이 만약에 주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2주에 걸쳐서 차근차근 하시나요? 아니면은 마지막 날에 밤새서 끝내셨나요? 저는 무조건 밤새서 끝냈어요. 정말 이게 신기하게 인간은 어떤 일을 하는데 3시간을 주면은 3시간 동안 늘어지게 일하고 1시간을 주면 1시간 만에 집중해서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일을 끝내버립니다. 진짜 실제로 그래요. 이게 바로 파킨슨의 법칙인데요. 타임박싱은 나 자신에게 1시간이라는 인위적인 마감 기한을 부여합니다. 이 보고서는 무조건 1시간 안에 끝낸다. 이런 타임박스를 만들어 버리면 우리 뇌는 엄청난 긴장감을 느낀대요. 그리고 생산성이 폭발한다고 해요. 마감 기한이 없을 때보다 훨씬 더 고밀도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수많은 기업을 이끌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파킨슨의 법칙을 정말 극한으로 활용해서 매 순간을 마감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마감 기간을 정해두고 실제로 마감 기간을 지키지 못한 채로 그 결과물을 제출해버려야 되는 상황을 일부러 한 번은 겪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이 경험을 한번 해봐야지만 다음번 내가 과제를 할 때도 무조건 이거를 시간 안에 끝내야겠다는 압박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몰입도도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있잖아요, 세상에 완벽한 치트키는 없더라고요. 타임박싱 역시 엄청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이걸 모르고 시작하면은 3일 만에 포기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시간 예측 오류입니다. 타임박싱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100% 겪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 글쓰기 1시간 이렇게 박스를 넣어 놨는데 막상 글을 쓰다 보니까 3시간이 걸려요. 그럼 그 뒤에 있는 스케줄이 그냥 도미노처럼 다 무너져 버리겠죠. 결국에는 모르겠다, 포기해 버리게 됩니다. 이게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일을 얼마나 빨리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계획 오류라고 불러요. 3시간 걸릴 일을 1시간 만에 끝내겠다고 그 목표를 잡아버리면 오히려 마감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고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소모하는 시간들을 전부 측정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타임 트래킹을 해야 되는데요. 요거 구체적인 방법은 영상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단점은 이게 몰입의 흐름이 끊겨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집중이 엄청 잘 되고 그 몰입 상태에 진입할 때가 있어요. 속도가 막 이제 붙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타이머 울리는 겁니다. 띠디딕 띠딕 30분 끝났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스케줄이 뒤에 일정이 차 있다면은 아쉽더라도 그 집중을 억지로 끊고 다음 업무로 넘어가야 됩니다. 기껏 쌓아 올린 그 추진력을 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그 심리적으로 엄청난 저항감을 줘요. 흐름을 깨고 다음 일정으로 넘어갔을 때 새로운 일에 다시 몰입하기까지 또 엄청난 에너지가 들죠. 그래서 이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몰입을 억지로 깨는 게 손해처럼 느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타임박싱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이게 놀라운 능력이 생긴대요. 사실 저도 거기까지 못 갔어요. 저도 연습을 하고 있긴 한데 내 집중력을 마치 전등처럼 스위치 켜고 끄듯이 다룰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여기까지가 끝? 이제 바로 다음 집중 시작. 이 컨트롤 능력을 갖추면은 시간 관리에 정말 마스터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이거는 저도 정말 갖고 싶은 능력입니다. 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장벽이 있어요. 조금 많이 어려워 보이죠, 이 장벽들을 넘기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임박싱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단점이 지닌 리스크보다 장점이 주는 그 생산성 리턴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방금 말씀드린 그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100명 중에 99명은 이 해결 방법 없이 내일부터 바로 타임박싱 시작하다가 첫 번째 장벽에서부터 바로 무너질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시간 예측 오류였어요. 이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쉽게 만들어 놨어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거를 몰라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냥 바로 막혀버릴 겁니다. 실제 그 시간 데이터가 없으면은 계획은 정말 환상에 불과해요. 내가 보고서를 쓰는데 이게 진짜로 몇 분이 걸리는지를 자료 조사를 하는데 이게 몇 시간이 걸리는지 실제 걸린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해 봐야 됩니다. 이게 총 몇 분이 소요되는지 데이터로 증명되지가 않으면 타임박싱은 무조건 실패해요. 유일한 해결책이 타임 트래킹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타임 트래킹을 도와주는 어플을 엄청 찾아봤어요. 뭐 토글 트랙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생산성 어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제가 원하는 기능이 안 나왔어요. 저는 이 타임 박싱이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기능은 이 내 하루 전체를 24시간 내내 측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타이머를 멈췄어요. 그럼 그 멈춰있는 시간은 제가 그냥 흘려보낸 시간이잖아요. 그 흘려보낸 시간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끔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루 단위,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내가 일주일에 얼마나 그냥 시간을 흘려보냈는지, 특정 일정에는 얼마나 시간을 썼는지 그거를 다 더해주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좀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걸 관리할 때도 프로젝트별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유튜브 영상 제작하고 있거든요. 이 유튜브 영상 제작이라는 프로젝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개의 세부 일정들을 이거를 전부 트래킹해서 이 유튜브 영상 제작, 이 하나의 커다란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완료하는 데까지 이 전체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구체적으로 측정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한 번 만들 때마다 피드백을 하면서 시간을 계속해서 단축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노션으로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쓰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타임 트래킹을 노션에서 구현해냈습니다.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남겨놨습니다. 가셔서 제 타임 트래킹 노션 템플릿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냥 단순한 기록장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 어떤 업무에 몇 분을 썼는지 중간에 내가 흘려보낸 시간들까지 완벽하게 시각화해주고요. 이를 바탕으로 수면, 운동 같은 카테고리별로 혹은 유튜브 영상 제작 같은
프로젝트별로 각각 얼마나 시간을 썼는지 확실하게 측정이 가능해집니다. 노션이 또 버튼 자동화로 유명하잖아요. 이런 다양한 자동화 버튼들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제가 귀찮은 걸 되게 싫어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걸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템플릿을 만들다 보니까 그 귀찮은 포인트가 다 사라져 있습니다 지금은. 네, 이렇게 해야 비로소 타임박싱도 완벽하게 설계할 수 있는 거죠. 내 인생의 시간을 완벽히 통제해보는 그 경험을 한번 진짜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관리를 하려면 가계부를 써야 하듯이 시간 관리를 하려면 시간의 가계부를 쓰셔야 합니다. 그게 타임 트래킹이에요. 여러분의 그 아까운 시간, 인생을 확실하게 절약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